벌써 11월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망과 관련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두 달도 안 남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내년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랑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예, 지지부진.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 연구원입니다. 벌써 11월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망과 관련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편이거든요. 예.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럼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일단 의견만 좀 힌트 좀 얻게. 가장 큰 변수는 공급. 저는 공급으로 보는 거죠. 내년 이슈는 공급 쪽에서의 이슈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와 맞물린 게 분상제인 거죠. 근데 분상제와 관련된 유예 기간을 주면서 또 이 변수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제가 최근에 건설사 담당자분을 만났을 때의 의견은 뭐냐면 말씀하신 그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선택이. 근데 건설사는 단순해요. 어떠냐면 수주했어. 그러면 건설을 하는 겁니다. 하고 공급을 하는데 조합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은 하지만 건설사의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공급이 이미 사업장을 가지고 왔으면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건설사라서 지금 유예 기간을 받은 4월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공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 이슈와 관련돼서는 상반기는 근데 민간에서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사실 가격이 좀 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로 가면서 말씀하신 아직 공급이 한참 남았지만 3기 신도시 이슈가 시장을 끌어올 수 있다면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세로 가지 않겠나라는 저는 상반기는 좀 불안하고 하반기는 안정하다. 안정 정체 물량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 정체라는 게 지금 이미 고점이잖아요. 고점에 머물러만 있어도 사실은 소비자분들은 너무 멀어요. 저 공간이 갭도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정체기에만 있어도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라고 인식은 계속 하실 거예요. 예. 공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터져주면 또 수요층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었지만 다른 전문가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물어보고 듣는 편인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년에 그러니까 뭐 급등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그럼요. 시기죠.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너무 올랐으니까. 근데 떨어질 만한 모멘텀은 안 보인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렇게 양도소득세 정책이나 이런 제도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동기가 있을까요? 보유세를 막 엄청 찍어 올리면 세금 이슈는 내년 4월쯤에 한 번 더 있겠죠. 그러면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면 다주택자의 중과 매물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미 회피할 사람들은 어느 그렇죠. 정도 회피했다라고 봐야 정도 되고, 회피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 1년, 2년 또 이제 내년에 총선 있죠. 그다음에 뭐 2, 3년 있다 또 대선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의 대응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매물이 잠겨 있는 매물이 내년에도 뭐 튀어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주요 변수가 있느냐, 시장의 매물들이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막 그렇게 빠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 정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요. 공급 이슈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시장을 캐리하고 있는 거는 수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항상 많이 받고 싶어하죠. 근데 수요자가 안 받아주면 그런 건데, 수요층들이 사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은 살짝 정체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월달, 뭐 9월달 막 급등한 느낌 보이다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요층들도 너무 오르니까 이 금액에 못 쫓아가겠어라고 하면서 안 해. 그리고 이제 뭐 대책이 있겠지 이러면서 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 안정된 느낌이 또 내년에 뭔가 다른 게 또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또 가지아를 외치면서 그때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까 없을까.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내가 우리 아파트 가격 얼마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동산에서 이제 지금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가격을 좀 낮게 내놓으셔야지 물건 팔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부동산 얘기 듣고 그 가격에 낮춰서 매물 내놓는 주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예, 좀 그래도 찾아봐줘 하다가 자기가 급하거나 다급하면 쫄린 사람들 먼저 이자가 너무 많거나 세금이 너무 많거나 답이 안 보이는 이런 사람. 내년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랑 동일한데요. 예, 지지부진. 정체라기보다는 지지부진. 근데 무슨 차일까요? 정체와 지지부진. 예. 거래도 안 나오고 한 정체에서 비슷하겠네요. 예. 그래서 근데 여전히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럼 그 트리거는 올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하게 갈 수 있었던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가 저는 강남에 불을 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들에 그게 공급 이슈랑 맞물렸죠. 예,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도권 시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도 서울은 좀 그랬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수도권 시장들은 순환매 장세, 갭매우기하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서울이 지지부진해도 저는 내년에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체돼 있을 때 동생들은 그때 쫓아가는 거거든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지난 텀에서도 그게 계속 내려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 전망보다 서울 주변부 전망이 더 좋은 거. 그런 쪽들이 지금 이미 빠른 선행 투자자들은 그런 쪽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서울은 정체될 수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입지가 좋은 경기도, 뭐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일대에서는 갭매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방을 또 부분들은 포함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까지는 안 봤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도 지금 보면 양극화되고 있어요. 서울도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많이 오른 곳과 적게 오른 곳이 차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선택 어디에 선택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수도권 시장 안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그 지역에 호재가 있거나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지역들 중심 그런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선행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들이 지금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내년에 좀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옥석가리기들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는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그런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얘기는 뭐 맨날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보수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해피하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더 들어가겠다 이런 포지션은 아닌 상황인 거고 이게 여전히 변수인 거고 여전히 공급 불안 요소 수요층들이 반등하면서 결국 매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비싼 거 가서 사주면 그냥 그게 시세로 받아들여지면서 튀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텀이 내년 한 해 동안 안 발생할이라는 보장이 그건 없어요. 아닌데 전체적인 시그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 소비자가 그래도 난 지금 사야겠어 하는 시장은 맞는데 내년에도 난 이 가격이라도 사야겠어라는 시장이라면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죠. 가격이 워낙 고점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미 고점을 경신했는데 얼마나 더 가겠어 하는 부분에서의 소비자 의견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그 이슈와 관련해서 조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눈 거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